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종상입니다. 종상. 예, 사례명조가 모두 10개예요. 그리고 이 종상에선 임철철 선생이 또 새로운 이론을 4가지 발표하시는 거죠. 원문은 이렇습니다. 종득, 뭐에 따라서 딴 진자. 왜요? 진짜를 따라서 얻는 자는 단지 그 종으로만 얘기하라. 그리고 종신이 또 있다. 길과 흉. 이게 이 화자가요, 뭐와 같은 뜻이냐? 이 더블여자와 같은 뜻이에요. 뭐와 길과 흉이 있다. 종신에도 따르는 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종신에서 따르는 게 있다는 것은 있을 수는 없고요. 그 따르는 신을 거역하는 대운이 오면 흉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유시주, 이 원주라고 적천수 천미에는 돼 있어요. 원주라고 돼 있는데 원주가 아니라 그냥 작은 세주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어요. 그리고 임시활이 됐어요. 저는 원주라 하나 하지 않고 이게 유백원의 주라고 하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유백원의 주로 했고요. 그 유시주에서도 오직 따르는 것은 재관만 얘기하고 있어요. 종재관. 그런데 이제 임철철 선생이 저 밑에서 4가지 이론을 새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죠. 일주가 고립하면서 무기, 아무런 기운이 없어요. 천지 인원이 절대로 없다. 일호 하나의 턱끝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생부지 생하고 붙들어주는 의가 일주에 고립하고 무기했을 때 없으면 재관이 강할 것이다. 대단히 강할 것이니 곧 이것은 진종, 진실로 따르는 것이다. 또 이미 종이 됐으면 즉 마땅히 논해라. 그 종이 된 신에 대해서만 논하고 만약 종제 면치 오히려 죄를 위주로 해서 하고 제신이 바로 목이면 왕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신이 목이라는 것은 왕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럼 결국은 일주가 경금이나 신금이 되겠죠. 우간의양, 이 목을 그 의양을 살펴라 하는데 의양 살필 것도 없어요. 화로 가야 돼요. 목이요, 중요한 건 화예요. 또 토도 되는데 토요 금요 이걸 살피는데 뭐가 제일 좋냐? 라면 화가 최고 좋습니다. 행운에서 득소자 길할 것을 얻으면 좋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흉하니 역에방창 나머지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금은 불가 극목. 금은 목을 극할 수가 없는데 목을 극하면 재성이 쇠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극목재세라 하는데 이건 뭔 소리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목을 극하면 재성이 쇠해진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러나 극할 수는 없어요. 종재에서는 일주가 힘이 없어요. 금이. 그래서 극도 못하죠. 자, 그래서 이 앞에 6개는 기존에 있던 것 말씀을 쭉 하셨고요. 이런 새로운 이론이죠. 종왕자. 종왕자란 곧 뭐가 강해서예요. 비겁쟁제. 오직 비겁이 왕에서 종왕자예요. 그래서 사주가 모두 비겁이에요. 그래서 관살지제. 관살로 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유인수가 또 생해줘요. 이건 좋은 거예요. 식상도 써요. 왕이 극에 달아났다. 종기왕신, 그 왕신을 따른다. 중요한 것은 비겁, 인수가 기라고요. 만약 인수가 가벼우면 슬쩍 식상도 역시 좋다라는 거예요. 관사로는 역시 그 왕한 자를 보만이 안 된다. 즉 흉화가 입지, 뻔히 서서 맞을 것이다. 또 재성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분겁정제, 재성이 들어오면 막 뜯어먹으려고 할 거죠. 분겁상쟁이 있어서 부사일생. 열은 죽고 하나만 남는다. 9은 죽고 하나만 남는다. 10 중에서요. 정강잔, 인수가 강한 거예요. 사주가 첩첩이 중중해서요. 인수가요. 또 비겁이 있어요. 이때
일주는 마땅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절대 재성과 간성이 없어요. 그러면 위 이인동심이 될 거 아닙니까? 일주하고 인성하고요. 강지극, 강한 것이 극에 다다르니 가순, 순이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불가역이야. 고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순행, 비거분이 좋고요. 인수운도 역시 아름다워요. 식상운은요, 좀 인수가 있어서 충국 필요한다. 그러니까 인수가 강할 땐 식상운이 들어오면 안 되죠. 재관운도 역시 총록, 그 강신을 건드리기 때문에 대흉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종강자는요, 종강자보다도 더 좀 못해요. 인수로 강한 자는요, 단순히 쓸 거라고는 인수와 비겁분이 없어요. 예. 종기자, 종세자 이렇게 있어요. 자, 논하지 말라. 재관인수 식상지류를 논하지 말고 만약에 기세가 제 목화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중요한 것은 목화운으로 흐르면 되고요. 기세가 금수로 돼 있다라면 요행 반드시 금수로 가니 이와 반대되면 반드시 흉하다라는 거예요. 자, 종세자를 볼까요? 예, 일주가 무근해요. 그럼 저 재관 식상이 병왕이에요. 세 가지가요. 재관, 세가. 불분 강약. 무엇이 강약이 약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비겁이나 인수에 생부를 하지 않아요? 이건 삼상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종신 또한 따르는 하나의 일신을 따를 수가 없어서 제거해버리면 오직 화해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재관 식상 중에서 무엇이 가장 왕한가를 보면서요, 그 왕한 걸 따르면 돼요. 세력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 삼자가 균정 고르면 불분 강약 안 하면 그냥 재운으로 가도 좋아요. 재운으로 가도 좋고요. 식상운으로 가도 좋고요. 네, 그래서 재관 지세가 도와주면 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론도 일단 재관을 도와주는 식상운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관사론이 그 다음에 좋고요. 그 다음에 식상운 또한 그 다음이다. 비극 인수는 안 된다. 필요무의. 반드시 흉함이 어떻게 돼요? 의심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지루험, 시험 삼아 여러 번 경험했다라고 해서 윤철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걸 여기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례명조 3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개를 했는데요. 3개는 오늘이 2개는 종제하고요. 하나는 종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 논문 부분이에요. 다음번에 이걸 읽어드릴게요. 제 논문을 어떻게 써서 발표를 했는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지난번 강의 종제격이에요. 오늘도 또 종제가 2개고 종살이 2개예요. 네, 봅시다. 예, 이게 종제격이에요. 네, 종제가 왜 돼요? 인 해서 또 금생수, 수생목을 하죠. 이 토 하나만 유일하게 남는 거예요. 일주가 설기가 되고요. 예, 또 극하로 쫓아왔지만 기운이 없어서 못하고요. 그러면 목재 금토용조니까 화운으로 흘러까지 좋다라는 것이죠. 예, 진토대운도 괜찮아요. 인목인데 이게라 까다롭습니다. 예, 경금, 생맹춘, 예, 인월이죠. 사지, 개인, 예, 맞습니다. 무토, 수생, 비록 생하지만 오히려 죽는다. 그래서 희기 양인투 연월로 돼 있어요. 금생수 수생목을 안 되는 거예요. 인통경금, 경금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생부 도와준다. 어린 나무를 종제다. 어린 나무를 도와줘서 재성을 따르는 거다. 역시 수기 유행하고 있죠. 갱이 온조 동남불패, 동남방으로 가서 어그러지지 않았다. 목 역시 특기 부영, 영화로움을 펼친다. 이 화려함을 펼치는 거죠. 나무대로. 그래서 소위 조둥갑제에서 사지 황당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이 신운이 마지막일 겁니다. 신운이 되면 쇠자충왕 왕자 말이 되죠. 자, 종제격이에요. 이 종제격은 일주가 무기하여 제다신약을 벗어난 형국에 오히려 제다신약보다 대음만 잘 따라준다면 출세할 경우 수가 많다라고 했죠. 프로그램으로 보면요. 목 오행이요 7.3이에요. 화가 3.1이고요. 목화가 강해요.
오늘은요 전부 목화가 강한 거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화가 강하고요. 종제격에서 하나 화가 강한 게 있고요. 종살격에서 화가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목이 7.4 초과종진이 목재 금토용진인데요. 금토형은 용력이 부족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목화 중에서 목화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28번이네요. 오늘 330번까지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신금대원 되면 끝납니다. 사주. 올해 태어난 2살짜리네요. 그럼 62살이면 이 사주는 끝납니다. 네. 요즘은 건강을 안 좋겠죠. 제가 신약사주에서 일주가 강하게 들어오면 저 재운을 재성이 이제 날뛰겠죠. 싸움을 하고요. 이 사주는 제가 용신이 좀 궁금해서요. 아예 좀 빨갛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사주가 용신이 같은 인월에 태어났는데요. 양년생이고요. 그리고 인월에 태어났는데 이 화가 강해서요. 뭐가 됐냐면 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금일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신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이거 용신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이 20년만 좋으면요. 그냥 출세하는 거예요. 네. 이거 화채 수금용절 빨갛게 있죠. 불용입니다. 수금용절에서 불용. 임수 생후 맹춘이에요. 또 맹춘이네요. 다음번에 맹춘이에요. 목당령했어요. 이 화봉생하고요. 그래서 일정 경금 임절. 저 임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천만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제격은 확실합니다. 화채입니다. 병화, 영릉단지. 병화가 능히 이거를 경금을 단련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제격에서 진짜 종제격이다라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 해서의 숙이 유행한다. 등가 발갑하고요. 사지 시랑까지 지냈어요. 시랑이면 궁중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사주체가 있기 때문에 적천수를 중조한 철전님도 이름을 새롭게 해서 종생이, 총진이 용신을 정했지만 이와 같은 고민을 해봐야 새로운 명리는 정답명리예요. 그래서 정답명리에서 딱 찍어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국법명리에서 심여천문 일간 위주로 해서 원령을 참고해서 격국론을 탄생시켰으며 임철천은 일간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7제를 계량해서 일간이 약하면 부종, 강하면 억제 하는 방법을 택해서 중화론이 탄생했죠. 그러나 이 사주는요 중화론보다도요 일단 종론을 새로 발표하신 게 더 새로운 이론이죠. 물론 종제나 종살은요 기존에 있던 이론이에요. 격국론에서도 기명종살, 기명종제를 해요. 나를 버리고 재성을 따른다. 나를 버리고 관성을 따른다. 종살, 살을 따른다. 그렇죠? 화가 7.1이에요. 토는 없고요. 또 화가 5.0으로 역시 인월이 목이요. 5.0이죠. 인월이니까 목이 5.0. 화가 그러나 더 강해요. 7.1이고요. 목화가 엄청 강해지죠. 그러면 하체 수금용조에서 또 수금을 못 쓰는 거예요. 목화로 사실은 대운이 이 사주는 그래도 좋아요. 다음 사주가 대운이 안 좋은데도 또 벼슬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사주 대운을 한번 볼게요. 이 329번이에요. 네. 이 사주 지금 사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이 사원은 변심 안 하네요. 유금이나 없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예요. 이 사주 여기 오면 큰일 납니다. 또 어려서 고생하죠. 이거 운 안 좋은 운이에요. 어려서 부모 복으로 이제 어떻게 됐겠죠. 살았겠지만 그래도 어려서 요즘 같으면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나타난다. 저 정도 어려서 운이 안 좋다라면 대학 가기도 힘들죠. 범, 종제격이란 이거 철저 선생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치료, 식상으로서 토수, 식신생재해달라는 거죠.
부단 공명현단할 뿐만 아니라 2차 또한 일생 무대기 무기도 흉제 엎어졌다 일어났다 흉하고 재앙이 크게 없다. 대체로 존재는 가장거리는 건 비겁음이다 라고 했어요. 주중에 식상이 있으면 능히 화 비겁생을 해갖고 재성을 생하니 묘하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제격에서는 식상이 저렇게 살짝 같이 끼어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만약 식상토수 식상이 만약 없다면 서양난수 이거 보세요. 글공부가 어렵다 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1번 비겁을 만나면요 무생화지정 생하고 화하는 정이 없어서 필요 기도 흉상한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형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종제격은요 사주 원국에 식상이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평강격인데요. 사실은 이건 종살격이라고 철조선생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관은 왜 평관이냐? 인월석에 병화가 들어가 축출하고요. 이게 정평관은 혼잡됐어요. 이 사주는 관살 혼잡 사주예요. 그래서 화체예요. 수금영조죠. 그런데 없어요. 수금이 없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이 수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도 이 사주는 이 병원까지 설명을 하고 계세요. 물론 유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고요. 자, 경생인월 지전을 하고 인옷을 화국을 이루고 있죠. 묘목이 도와주고요. 재생사랑하고 있어요. 절대 끊어졌다. 하나도 1호라고 해서 털끝만큼도 생부지 생하고 붙들어주는 뜻이 하나도 없다. 월간 임수예요. 그래서 정임합파 목을 했어요. 이건 한몫됩니다. 우종화세 그러면서 따르기는 화세를 따르고 있잖아요. 개성살당 모두 이루어졌다. 살러다 무리를 짓고 있어요. 종상 상을 따른다. 어떤 상태 화를 따르는 거예요. 사진 마치 이것이 진짜 다 중향방으로부터 해서 도지현 이 지현이면 현감이 된 거죠. 유운의 정간 이 정간이라는 글자가 바로 아버님이 상을 당하는 거예요. 병원에 사판연등해요. 저 병원까지 일일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신혼에 규원합직 잘못을 저질러서 자기 직책을 반납했다. 이런 것이죠. 퇴직한 거죠. 규원합직한 거죠. 이 명조와 아래 명조가 종관격이에요. 밑에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명조는 건명의 음년생이라 대운이 여군으로 흐르기 때문에 종격 대운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다행히 천간으로 정임합파 목이 되고 관오행을 도와 중향방하고 도지현까지 한 명조가 대운을 보면 천년의 신축 경자 대운은 불미하죠. 천간으로 무기토는 그래도 안실행을 가고요. 지지로 해술은 그래도 용신과 비슷해요. 저 해술은요 인해 한목을 하니까요. 오순경까지 천간으로 병정하는 용신이나 지지로는 유신 부신이죠. 규원합직한 명조다. 그래서 이 사주가요 또 역시 화가 7.0이에요. 아까 7.1이었어요. 그리고 목오행이 5.0인데 이건 5.2가 되고요. 그래서 화오행이 7.0 이를 넘는 목오행이 5.15 화오행이 초가종조행이 됐죠. 하체 수금용조이나 수금오행은 용력이 부족해서 종조행인 화오행을 중심으로 목화토행 중 목화오행을 용의시로 한다. 저 토도 괜찮아요. 전전은 인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라 순행하여 화운을 받아 안정감이 드는데 차조는 인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라 대운이 여군으로 하죠. 여군을 하여 용신인 화운을 요거 하나 지워야 되네요. 뭐가 지금 키를 잘못 눌렀네요. 화운을 거역하는 화운을 거역하는 수원을 거쳐서 그 문이 오는데도 지연까지 된 명주다라고 했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철도 선생한테 이쁨을 보였나, 어떻게 빼기 좋았나,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어떻게 지연까지 됐네요. 자, 보시죠. 330번이에요.
예, 오직 이 안부술대운이 지금 제일 좋은 때예요. 예, 그러나 이 후미대운 되면 괜찮은데 이때 아버지 돌아갔고요. 이때 했다가 신혼되면 썩 좋은 운도 아니죠. 인신충하고요. 예, 기원합직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이 사주. 이 초년에 이거로 태어넘길까요? 예, 체가 화인데 그 수운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고생하고 넘겼을까요? 참 희한한 사주죠. 예. 요즘 이런 사주 똑바로 보면 참 학창 시절을 좀 고생스럽게 넘겨야죠. 공부 안 하고요. 다음 강의가 이제 또 330일만이 대기하고 있네요. 자, 다음 강의는 또 준비를 해서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